영화 유튜버 거의 없다와 잡스러운 연예가 함께하는 거의 잡스럽다 102회 2부 시작합니다. 자, 1부에서 영화 화이 이야기 나눠봤고요. 뭐 갖가지 분석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정말 기상천외한 분석들이 날림했던 그 1부였고요. 날림이 아니라 난립이죠. 난립이죠. 난립했던 1부였고요. 자, 그리고 2부 영화 로건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잡스럽다 제작 지원으로 꾸준히 함께 해주시는 우리 코어업 룩백 미스트, 룩백 올인원 로션 이 제품들 많이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구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루 두 알 코어업 아재양을 알리자 룩백. 본격적인 영화 토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로건입니다. 총 9편이죠? 이 엑스맨 시리즈가 외전까지 다 하면 스피노프까지 다 하면 8편인가 9편인가? 울버린이 일단 더 울버린이 있고 이게 있죠. 울버린이 3개 나왔고요. 3개. 그 중간 일본 가는 그 말도 안 되는 영화 하나 있었고요. 그게 더 울버린 아닌가? 그게 더 울버린일 거예요. 네. 그리고 울버린 탄생이라는 영화가 있었고요. 네. 총 3편이 있고. 그리고 엑스맨이 브라이언 싱어가 만든 3편이 있고요. 중간에 감독 한번 바뀌었습니다. 네. 그리고 브라이언 싱어가 다시 또 아니지. 그 저기 뭐야 킹스맨 만든 감독 누구지? 순서가 엑스맨 1, 엑스맨 2, 엑스맨 3, 울버린 1편이 나오고요. 네. 퍼스트 클래스, 울버린 2 나오고, 데이즈 오브 퓨처 페스트 나오고, 명작이죠. 그다음에 이제 아포칼립스, 그다음에 로건. 네. 이렇게 나옵니다. 네. 중간중간에 뭐 데드풀이랑도 살짝 섞이긴 한데 데드풀은 뭐 생략을 해야겠죠. 데드풀은 완전히 외전이라고 봐야죠. 네. 그래서 그 편들, 그러니까 엑스맨에 관련한 6편의 영화에서 전부 울버린이 주연이었죠. 엑스맨 1, 2, 3편의 주인공도 울버린이었고요. 네. 물론 뭐 엑스맨의 주인공들은 워낙에 많이 나오니까 네. 헷갈리긴 합니다만 그냥 울버린이라고 봐도 됩니다. 네. 매튜 본 아까 형 얘기했던 매튜 본이요. 매튜 본이 만든 게 이제 퍼스트 클래스부터고요. 네. 자, 이 감독이 이름이 제임스 맨골드라는 감독인데요. 제임스 맨골드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감독입니다. 그래요? 제가 이름만 꺼내면 알만한 영화들을 많이 감독했는데 별로 유명해지지 않았어요. 포드 V 페라리의 감독입니다. 네. 그리고 앙코르라는 영화의 감독이기도 한데 네. 이게 자니 캐시의 생애를 다룬 영화거든요. 자니 캐시 노래가 또 이 영화 로건에서 OST로 쓰이죠. 헐츠라는 곡이. 헐트. 네. 이 곡이 쓰이는데 그 영화도 명작입니다. 앙코르라는 영화도 호아킨 피닉스가 주연이거든요. 네. 여유 되시는 분들 한번 보시기 바래요. 네. 자, 위대한 쇼맨은 이제 기획자로 참여를 했고요. 네. 자, 그렇습니다. 자, 제임스 맨골드의 연출로 제임스 맨골드가 공교롭게도 이제 더 울버린하고 로건 2개를 연출을 했는데 더 울버린은 완전 개망작 취급을 받았고요. 네. 그리고 이 로건은 최고의 엑스맨 시리즈다. 네. 라는 찬사를 받았습니다. 저는 데이즈 오브 퓨처 페스트 그리고 로건 그리고 엑스맨 1편 엑스맨 2편까지 이 4편의 영화가 엑스맨 시리즈 중에 최고의 명작이 아닌가. 네. 전 엑스맨을 잘 안 봐가지고 로건만 봤어요. 네. 그래도 이해하는데 문제는 없었죠. 전혀 뭐 앞뒤 이야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 안 해도 될 정도로 이 자체만으로도 완벽한 영화가 아니었나 싶었습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영화 이야기 스토리 듣고 난 다음에 가도록 할 텐데 스토리를 소개할 사람이 없습니다. 1편 없습니다. 1부에서 화이는 김효성 씨가 했고 2부에는 다른 분이 하셔야 되는데 지금 작가밖에 없기 때문에 작가가 한번 줄거리 소개 도전해 보겠습니까? 네. 네, 해야겠죠. 해주세요. 염소. 자, 그럼 줄거리 소개 작가가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 영화를 이게 뭐 울버린 시리즈, 엑스맨 시리즈 이거를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전혀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저랑 이걸 같은. 그냥 독립된 영화라고 생각하면서 네. 그래도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맞아요. 봤고 전혀 무리가 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아마 팬분들은 좀 이걸 다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보셨겠지만 저나 묘 기자님처럼 독립 영화로 본 사람들도 무리가 없었던 것 중에 하나가 되게 드라마에 집중해 있는 영화더라고요. 뭐 네. 액션이나 뭐 기존의 엑스맨, 뭐 울버린을 모르는 분들도 충분히 볼 수 있는 영화였던 것 같고 일단 영화의 배경은 멕시코입니다. 가까운 멕시코. 미래 2029년을 네. 그린 2029년의 상황이고요. 울버린, 로건, 휴잭맨이 연기했죠. 이분의 첫 등장이 굉장히 충격적인데 완전 술에 쩔어서 사는 약간 거의 페인에 가까운 모습으로 처음 등장을 하는데 약간 추가를 하자면 원래 울버린은 힐링 팩터가 있어서 상처를 아무리 입어도 다 회복되죠. 회복되죠. 나이도 안 그쵸. 먹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인 거에서부터가 힐링 팩터가 작동을 안 하기 시작한 거예요.
안 한다기보다는 좀 느리게 작동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나이도 먹고 네. 상처도 잘 치유가 안 되고 네. 심지어 그 상징인 손톱이 나오는데 하나가 존나 늦게 나오잖아요. 그렇다면서요. 네. 맞아. 그 장면을 난 이해 못했다가. 그게 뭐라 어. 클로라고 클로라고 네, 그러죠. 클로가 천천히 나온. 네. 원래 피슉 하고 그냥 바로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게 천천히 나올 때 관객들은 딱 알게 되는 거죠. 울버니 이상한데? 라고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화장실에서 상의 탈의하고 이제 네. 피 씻어내는 장면에서 보면 등에 흉터가 엄청 많아요. 맞아요. 근데 사실 울버린 입장에서 흉터가 남는다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지. 힐링 팩터에 의해서 상처 하나 없이 치유가 돼야 되는데 상처가 남았다? 뭔가 지금 잘못 돌아가고 있다. 그렇다. 예전의 울버린이 아니다라는 거를 암시하는 장면이고 첫 장면에서 이제 자동차 리무진 울버린이 운전하는 리무진을 훔쳐가려고 하는 멕시코 갱들하고 일반인들이죠. 그러니까 그렇죠. 평민들하고의 싸움을 벌이는데 힘겹게 싸워요. 존나 두드러 맞아요. 어. 예. 말이 안 되거든. 울버린이 이 평범한 사람들을 상대로 싸우면서 아무리 숫자가 많다 그래도 네. 저렇게 쳐맞는다? 뭔가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울버린이 걸. 손에 칼 나오기 전까지는 그냥 평범한 사람인 것 같이 보였어요. 원래는 그렇지 않거든. 힘도 네. 세고 그리고 불로장생의 몸을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설정에 따르면 세계 1차 대전 때부터 생존했기 때문에 각종 무술이나 이런 걸 익혀서 네. 연마 됐을 텐데. 맨손 격투도 잘하고 뼈대가 아다만티움이잖아요. 지구상에서 가장 단단한 금속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가령 이렇게 박치기를 해도 나는 아무렇지도 않지만 박치기 한 애는 뒤져버리는 거야. 아. 세계에서 거기선 안 그랬는데. 그러니까 예, 애가 그랬는데, 물러지기 예. 시작한 거죠. 정확하게 누가 어떤 덕후가 나이 계산을 해놓은 게 있는데 울버린 나이가 183세인가 뭐. 이 시점에서 2040년까지 그럴 수 있죠. 1차 대전 치면은 음. 어쨌든 프로페서 X보다 나이가 많다. 그렇다. 그러니까 형이 동생 뒷수발 하는 내용이에요. 네. 그리고 또 이 로건이 같이 사는 사람이 한 명 있죠. 같이 산다기보다 돌보는 분이 하나 있습니다. 한 명 둘이 있습니다. 가족 형태, 유사 가족 형태를 띠고 세 명이 같이 살고 있죠. 네. 프로페서 X 교수인데요. 물탱크인가요? 여기가? 물탱크. 네, 물탱크 안에 이분을 글쎄요 이게 돌본다고 해야 되나? 가둬놓고. 돌보면서 가둬놓고 워낙 능력이 뛰어난데 그래서 원래는 엑스맨에서 헬멧을 쓰고 있어요. 그 능력을 누르기 위해서. 세리브론가? 그거는 저기고 매그니토. 아, 매그니토고. 매그니토가 아, 맞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능력은 헷갈린다고 하던데 보니까. 정신 능력이에요. 네. 누구든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도 연결해가지고 조종할 수 있어요. 개 무섭네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엑스맨 시리즈 최고의 능력자입니다. 그래서 엑스맨 시리즈 1편과 2편은 전부 이 사람에게서부터 위기가 시작돼요. 네. 2편에서는 찰스가 납치돼가지고 네. 전 세계 모든 돌연변이들 다 연결한 다음에 한 번에 몰살시켜 버리려 그러거든요. 그런 장면이 나오기도 합니다. 네. 압도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정신 능력자다. 네. 그러나 로건에서는 지금의 프로페서 X의 모습은 거음님이 말씀하신 모습과는 정말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노망난 노인네죠. 치매도 걸려서. 있고 또 본인의 능력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렸지. 네, 그리고 또 좀 주기적으로 발작을 하는데 이분이 발작을 할 때마다 좀 주변 사람들이 진동을 좀 심하게 느끼잖아요. 고통스러워하면서. 네, 그래서 이걸로 죽는 일도 발생한다 뭐 이런 걸 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엑스맨 사실인가요? 2편에서 모든 뮤턴트들을 멸망시키려고 했을 때도 이런 방식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그냥 뇌피셜을 걸어보자면 상대방의 뇌에 과부하를 걸어버리는 거죠. 그거였구나. 그래서 움직임을 제한하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껴지는. 네. 네. 그래서 이제 로건은 X 교수가 발작을 일으키지 못하게 하도록 약을 꾸준히 먹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울버린에게 또 이제 새로운 인물이 또 한 명 등장하는데 딸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딸로밖에 볼 수 없는 인물이 있죠. 로라. 로건, 로라. 딸 같지 않나요? 로자 돌림인가요? 네, 로자 돌림. 성이겠지. 로시지. 네, 로시. 아빠는 건 정준하 씨 시 읽을 때 로라 아닌가요? 그런데 정확히 따지면은 이제 산호세 로시 뭐 이렇게 되겠지. 엘파소 로시. 엘파소 로시. 아니, 본관이 엘파소요? 집성촌이 좀 있어요. 이게 직접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도 있죠. 줄거리가 이렇게 힘든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영화에서 직접적으로 딸이다, 아버지와 딸이다라고 설명하는 부분은 없는데 네. 어쨌든 이름도 좀 비슷하기도 하고 딸이라고 얘기하죠. 로자먼드 파이크도 있어요. 로지만에 맞네요. 네. 여러분 이렇게 줄거리가 나를 찾아줘야 이런 거 하려고 시킨 거예요. 로버트 드니로도 있고요. 근데 영화에서 단서가 맞습니다. 줄리아 로버트도 단서가 있네요. 있어요. 네.
한국의 로이킴 씨도 있죠. 이 로라가 누구냐면 울버린 로건을 유전자로 만든 돌연변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떤 단체에서 엑스맨을 양성해서 군인으로 키우려고 해요. 그러니까 살상 무기로 키우려고 인간을. 존나 네. 멍청한 계획이었죠. 쉽게 말해서 네. 전쟁에서 이기려고 네. 존나 센 애들을 막 만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로라입니다. 근데 실제로 로라도 그 클루가 있어요. 근데 로라는 그 로건은 3개인데 로라는 2개라고 네. 하더라고요. 2개요. 네. 커가면서 하나 더 생기는 건가요? 상장 2차 성징 때 하나 더 나와요. 아니 하나가 발에 있잖아요. 그래요? 아, 하나 발. 떼서 발에 붙인 거죠. 아 진짜요? 네. 그 수술하는 장면이 살짝 나오는데 그때 네. 발에도 뭔가를 씹는 듯한 장면이 나오긴 합니다. 네네네. 발에 붙였겠죠. 로건은 발에서는 안 나오잖아요. 네. 네. 로건 발에서는 안 나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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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키워진 아이가 로라이고요. 그 로건이 로라랑 아니 보통 이제 시간 순서대로 영화 속의 시간 순서대로 나가야 되는데 아니에요. 그냥 계속해봐요. 어떻게 나올지 나도 궁금하다. 네. 알아서 얘 내가 받아서 바톤 터치 받아서 내가 할게 하다 내가 하다 힘들면 또 창석이가 받아. 그래 서로 자, 받아. 영화 처음에 시작할 때 이제 멕시칸 갱들이랑 싸우면서 네. 얼마나 능력치가 떨어졌는지에 대해서 좀 보여줍니다. 상처가 난 등의 모습도 보여주고요. 이러면서 옛날의 울버린이 아닌 것을 좀 보여줍니다. 자 리무진을 운전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지쳐 보이고요. 그 어떤 의욕도 느껴지지 않는 울버린의 모습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울버린 그러면 굉장히 남성미가 넘치고 그리고 말도 굉장히 거칠게 성격도 하고. 욱하고 거칠고 항상 생각보다 몸이 먼저 나서는 그런 캐릭터인데 그리고 맨날 달려들었다가 지가 제일 심하게 두드려 맞죠. 그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얼마나 강한지 보여주는 캐릭터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하도 쳐맞으니까. 전투력 측정기다. 힐링 팩터가 있기 때문에 어. 이게 언제든지 나을 수 있다라는 기능이 있어가지고 존나 쳐맞고 나중에 이기거든. 네. 그래서 얼마나 상대방이 강한지 보여주는 바로미터이기도 합니다. 아. 그 정도로 맷집이 센 캐릭터인데 여기서는 그렇지 않은 모습이 보이죠. 음. 자 그런데 그 한 여자가 찾아옵니다. 가브리엘라라는 여자가 찾아옵니다. 멕시코 여자. 네, 그러면서 본인의 이야기를 좀 들어달라고 하는데 끝까지 무시합니다. 네, 울버린이 뭔가 꺼지라고. 좀 느낌이 안 좋았던 거죠. 촉이 안 좋아서 이 여자하고 엮이면 뭔가 좋지 않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전에 도널드라는 한 남자가 찾아와서 가브리엘라랑 만난 적이 있느냐라고 물어봐요. 근데 이제 아니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전형적인 양아치죠. 네. 한쪽 손은 인조 손으로 이제 만들어져 있는 캐릭터인데 네. 예, 차에 타고 있습니다. 리무진에 탔더니 그 뒤에 타고 있어요. 자, 그 악당들의 전형적인 등장 방식이죠. 차에 타면 뒤에 타고 있는. 보통은 이제 뒤에 타고 있다가 네. 이게 목을 조르는 장면이 많이 나와요. 운전석에 앉으면. 근데 할 말이 있어서 온 경우엔 그렇게 등장합니다. 예, 이렇게 이러고 앉아 있죠. 맨날 네. 딱 이러고 앉아. 그리고 잠깐 딴 데 봤다 보면 또 그새 없어졌어요. 예. 어쨌든 그래서 모른 척을 하는데 연락이 옵니다. 리무진을 좀 필요로 한다는 연락을 받고 갔는데 거기에 이제 가브리엘라가 있습니다. 돈을 주면서 자기를 어디론가 데리고 가달라. 자기의 딸이 있다. 딸이 로라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그래서 약속 시간에 갔더니 가브리엘라가 죽어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악당들이 뭔가 침입한 흔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으로 돌아와요. 집으로 돌아오는데 악당들이 쫓아서 뒤를 밟죠. 울버린을 뒤를 밟아서 은신처로 찾아옵니다. 자, 그래서 로라도 있는데 로라도 함께 있냐고 이제 추궁을 하죠. 하지만 끝까지 울버린은 로라는 본 적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몰랐어요 그때까지. 네, 몰랐죠. 그렇죠. 그때까지는 로라가 몰래 따라왔기 때문에. 자, 그리고 그래서 프로페서 X의 존재도 거기서 들키고 말고요. 자 이제 창석이가 받아야 될 때가 오는 근데 당이 떨어졌다 이제. 어쨌든 이쯤인 것 격투신이 같아요. 벌어지고 네. 로라의 능력치가 거기서 처음으로 등장을 합니다. 네. 거기 나오는 그 군인들을 로라가 다 썰어버리죠. 오, 나 너무 징그러가지고. 다리도 썰고 팔도 썰고 뭐. 네. 아니 찔러 죽여면 되지 그걸 굳이 썰어가지고 들고 나와야 됩니까? 네. 전 너무 좋았거든요. 그때. 아, 그래요? 네. 아니, 그러니까 그동안 엑스맨에서 울버린이 여기서 손톱이 나오는 캐릭터잖아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잔인한 장면이 연출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엑스맨은 15세 이상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네. 언제나 그 부분을 가렸어요. 네. 그래서 보통은 가슴팍을 찔러요. 그렇지. 이렇게 해서 칼과 뭐가 안 보이게. 근데 찌른 어. 건 알겠지만 얘가 죽는다는 거 알잖아. 그치, 그치. 근데 이거에서 19세가 되니까 어. 요렇게 된 거야. 아우, 칼이. 아우, 징그러 죽겠어.
뒤에서 이렇게 찍으니까 팔이 앞으로 나오고. 그러니까요. 네. 정말 15세와 사방팔방. 19세 차이. 그렇죠. 이게 근데 이번 작품만큼은 무조건 R등급을 받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 그러더라고. 왜냐면 네. 로건의 늙은 모습 그리고 굉장히 힘이 빠져서 피폐하고 입만 살아있는 모습 계속 뻑을 달고 살거든. 왜냐면 몸이 안 따라주니까 그냥 성질만 그냥 계속 나빠지는 거지. 그러니까 계속 애한테 얘기할 때도 계속 뻑을 달고 살아. 근데 그런 캐릭터 설명을 위해서 욕을 하려면 R등급을 받아야 되거든. 그래서 감독도 그렇고 이 주인공인 배우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휴잭맨. 휴잭맨도 굉장히 R등급을 받기 위해서 본인도 노력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알등급 받은 김에 이제 그동안 못 보여준 거 시원하게 보여주는 시원하게 거죠. 보여주는 겁니다. 네. 예. 자, 그래서 격투 끝에 탈주에 성공을 합니다. 일단은 리무진을 타고 프로페서 X 그리고 울버린 그리고 로라까지 셋이 탈출을 성공을 합니다. 아까 설명을 안 해줬는데 칼리반이라고 원래 동거인이 한 명 더 있었어요. 알비노요. 네. 알비노. 햇빛을 보면 안 되는 캐릭터인데 네. 피부가 타죠. 악당들에게 잡혀갑니다. 칼리반은. 자, 그래서 셋이 탈출을 해서 뭐 우여곡절 끝에 한 일반인이죠. 윌 먼슨이라는 사람의 가족 집으로 이제 들어가게 돼요. 너무 불쌍한 가족이죠. 너무 네. 네. 굉장히 화목한 가족입니다. 네. 근데 거기서 오랜만에 편안하게 식사를 하고 가족애를 느끼는 그런 장면들이 좀 연출이 거기서 돼요. 잔다 그래가지고. 네. 정말. 근데 이제 그게 전체적으로 그 당시에 차를 타고 가는 모습 보면은 오토봇이라고 해서 화물칸인데 앞에 사람이 타는 곳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기계로 자동화된 2040년을 그린 거죠. 네. 2040년 이후죠. 네. 캐딜락이 2040년 그렇죠. 형이랬으니까 예, 최소 2040년 이후의 상황일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이제 집을 빼라고 했는데 약간 일부의 화이처럼 비슷해. 집을 빼라고 이렇게 팔았는데 자기 빼고 다 판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 오토봇도 아마 그 팔라고 했던 곳에서 한 거 아니냐라고 이제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그 차가 이제 논두렁 같은 데서 처박힙니다. 갓길 쪽으로. 그래서 네. 도와줘요. 말들이 막 도망가는데 프로페서 X가 이제 자기 뇌에 한번 만지더니 이제 말들 돌아오게 합니다. 돌아오게 해서 그리고 차도 한번 끌어주고 네. 그리고 뭐 너무 고마운데 식사 아주머니가 대접을, 식사를 한번 예. 하자니까 휴잭맨 안 하려고 하는데 너무 좋다고. 찰스가. 찰스가 그러죠. 예, 네. 그 찰스가 얘기하죠. 프로페서 X가 얘기를 하죠. 어. 그래서 밥 먹고 어디로 가냐니까 한 놈은 오리곤, 한 놈은 사우스다코타라고 해서 오리곤 들렀다가 사우스다코타 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말이 이제 안 디테일 맞으니까. 안 돼요? 네, 그러고 이제 아버지 재우고 온다고 해서 이제 번쩍 들어서 침대에 누이는데 난 그게 조금 짠했어요. 가족이 이런 거고 평범한 삶이 이런 거라고 얘기. 오늘 하루가 가장 행복한 하루였다고 얘기하는데 너무 짠했어. 근데 처음 보더라도 울버린이나 엑스맨 시리즈를 좋아하는 사람들 눈치챘을 거야. 여기 죽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지. 나 근데 너무 그래- 행복하잖아. 그래서 너무 싫었어요. 이 행복이 오래 가면 안 되거든. 울버린 시리즈는. 당연하지. 사실 울버린은 자신의 그 독립된 시리즈에서도 자기 도와주러 갔었던 노부부가 죽어 총 맞아서. 울버린 마굿간인가 어디 가서. 네네네. 근데 도와주러다가 총이 저 멀리서 나와서 아줌마 죽고 아버지 죽어요. 그러니까 네. 그 울버린한테 가죽 잠바랑 오토바이 주는 할아버지인데 그 자리에서 당하죠. 네. 그 그래서- 쏴 죽인 사람이 다니엘 헨입니다. 네. 어. 네. 그러니까 어쨌든 프로페서 X의 꿈이 그런 거였을 거야. 뮤턴트들도 그냥 이렇게 평화롭게 인간들과 어우러져서 행복하게 그냥 너무 이종 취급받지 않고 잘 어우러져 사는 세상을 그냥, 꿈꿨거든. 프로페서 X도. 근데 죽기 직전에 이제 말년에 인생 말년에 잠깐이지만 그런 행복을 맛본 거지 프로페서 X도. 너무 슬프네. 그래서 느낀 상황에서 이제 이 알비노가 계속 추적해 와요. 냄새를 맡는데 일부러 한 발짝씩 늦게 알려준다라고 이제 그들이 납치한 애들이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그랬던 것 같긴 해요. 어딘지 동선을 계속 알려주는데 조금씩 그쵸. 늦게 알려주는 네. 거죠. 그 사람들이 먼저 떠나고 난 뒤에. 네. 그 네. 칼리반의 능력이 이제 위치 추적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그 집에 하루 자는 것이 큰 패착이 된 거죠. 네. 왜냐면 그 남자를 도와주러 물을 끊어버립니다. 일부러 누가 물을 끊는다고 해서 거기 수도관 같은 데 가요. 거기 한번 쓸어주고 위력 과실 한번 해주고 와서 이제 그들이 도착해 있죠. 근데 젊은 울버린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그냥 아무 감정이 없고 살인 병기인 복제품. 그 명칭이 있는데 뭐 픽 X24. X24. 24 아니에요? 23. 3인가 24. 노라가 23이에요. X23이야. 아, 24다. 24. 그러니까 인간들에게 완벽하게 조종되는 뮤턴트들을 X23이라고 부르지. 근데 이제 여기서 그 X24의 모습이 울버린의 모습을 하고 있다는 그렇죠. 게 되게 의미하는 바가 큰데 로건 그러니까 울버린은 항상 울버린의 악몽 속에서는 항상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죽이는 꿈을 항상 꿔요. 그런데 그 악몽이 현실이 돼서 나타나는 거야. 나한테 고마운 사람들인데 내 모습을 하고 있는 괴물이 네. 나타나서 걔들 막 도륙하기 시작한 거죠. 네. 네. 그래서 윌의 가족은 다 몰살당합니다. 몰살당합니다. 그 자리에서 이제 알비노도 폭탄 2개 던지고 자살해버려. 자살을 자결을 자살하죠. 하죠. 근데 그 애는 안 죽습니다. 인조 손가락, 기계 손가락 애는 안 죽어요. 어. 그리고 이제
그 가족의 남편이 트럭을 몰아서 일단은 조금은 구해줘요. 시간을 벌 수 있게는 해줍니다. 네, 마지막까지 도와주고 자신은 장렬히 전사하죠. 맞아. 네, 너무 안타까워서 너무 화목한 가정이었는데. 그러니까 난 그 너무 마음이 그렇더라고. 왜 분명히 쫓기고 있는 입장이고 쫓기고 있는 걸 아는데 왜 굳이 그 집에서 잤어야만 했을까? 감독이 어떻게 보면 똑똑한 선택을 한 거지. 아, 그런가요? 이쪽은 진짜 가족이고 네. 이쪽은 유사 마치 3대가 같이 여행을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 그쵸. 할아버지, 아빠, 딸. 네. 근데 어쨌든 진짜 가족은 아니고 유사 가족이잖아. 그리고 실제로 행복하지도 않아. 근데 진짜 가족이고 행복한 가정 속으로 우리 들어가서 하룻밤 자면서 이 둘의 상황을 두 집단의 상황을 극명하게 대비시켜서 이 엑스맨 무리의 고단함, 힘듦, 근데 보여주는 너무 거지. 희생자, 너무 극명한 희생자를 만들어낸 게 너무 나는 아팠어요. 나는 그 희생자 가족이 전부 흑인인 게 진짜 좀 이상했어. 아우, 그러네 또. 음, 너무 가슴 아팠어요. 네. 그래서 피해를 많이 보는 쪽이라고 이제 상징을 한 거죠. 그래서 일가족이 몰살되면서 어쨌든 나머지 그 찰스도 사실 죽긴 하지만 나머지가 끈끈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버리죠. 이 딸이라도 로라라도 지켜 딸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지만 로라라도 지켜야 되는 상황을 만들어 버리죠 강제로 네. 감독이. 그러고 이제 가는데 에덴이라는 곳으로 가서 좌표를 주잖아요. 네. 가브리엘라가 좌표를 주는데 또 뭐 별거 없으면 만화 속에서 등장하는 그냥 사진은 장소입니다. 이제 그 어디죠 술집 바 같은 데 가서 네. 엑스맨 만화를 보는데 거기에 있는 주소와 똑같죠. 거기 주소가 똑같은 거지. 네. 그래서 이 그게 주소를 아니라고 만납니다. 생각했는데. 아니라고 이제 빡쳐서 했는데 중요한 거는 기고 아니고 상관없어요. 애들은 그 좌표로 갔어요. 그럼요. 이미 애들이 그 좌표로 갔기 때문에 네. 로라도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는 가야만 하는 곳입니다. 만화 속에 등장하는 허구의 장소였는데 실제로 아이들이 그걸 보고 가서 진짜로 에덴을 만들어 버린 거죠. 그래서 뭐 나무 조각 같은 걸로 만들어 가지고 뭐 어쨌든 애들끼리 있어. 그래서 둘이서 운전하고 가죠. 그래서 로라가 데려다 운전도 주고. 잘하더라고요. 지가 먼저 할 것이지. 네. 내가 운전 뭐 안 시켰잖아. 자기 먼저 운전대 네. 앉아가지고. 아니 근데 그 목마 타는 거 그 꼬라지를 보고 운전을 시킬 수가 있겠어요? 목마 타다가 동전 떨어지니까 쑤실라 그러잖아요. 그런 애한테 어떻게 운전을 시켜? 어쨌든 데려다 주고 네. 로건은 거기서 이제 쓰러지죠. 근데 애들이 이제 데리고 와서 그 요새에 약간 치료 형식 같이 이제 침대에 누워놓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자기는 떠날 거다. 같이 가자고 하는데 안 간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 주사약이 이제 뮤턴트의 성질을 강화시키는 약입니다. 네. 근데 울버린의 뮤턴트로서의 성질은 힐링 팩터니까 맞는 순간 힐링 팩터가 작동을 해서 몸의 상처가 다 낫고 일시적으로 이제 그렇죠. 다시 젊음을 그러니까 기운을 찾은 거죠. 스팀팩 같은 거지 뭐. 네, 그 스팀팩 대신 거죠. 맞은 대신 또 그만큼 반대급부로 더 악화되긴 하고 약발이 떨어지고 나면. 네. 그래서 이제 일어나 보니까 애들은 없고 저 멀리 보니까 군용 차량 같은 게 오는 거지. 애들이 이제 쫓기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바로 뛰어가죠. 거기서 주사를 빡 맞아가지고 주사 맞으면서 이제 뛰어가는 거죠. 순간적으로 힘을 극대화를 시킨 다음에 그래서 다 쳐부수고. 그게 마지막 액션 장면인데 네. 그 수풀에서 그 마지막 액션 장면이 처절한데 좋았어요. 멋있습니다. 맞아요. 멋있기도 하고 짠하기도 하고 온전했을 때 그 모습이 잠깐이나마 드러나고. 마지막 힘까지 쥐어 짜내는 울버린의 모습이 너무 짠했어. 울지 마. 울버린이 항상 그랬죠. 그러니까 울버린 개인 영화에서도 그랬고 엑스맨에서도 그랬고 항상 본인이 다 짊어지고 맨날 툴툴거리고 씨발 난 상관없잖아. 난 어차피 처음부터 이 학교 다니는 학생도 아니었어. 이러면서 다 구하지. 지가 다 구하고 존나 친데레지. 지가 다 떠안고 그래서 또 마지막에 또 떠나요. 예, 그러면서 또 그 진그레이라는 여자를 또 좋아하거든요. 근데 또 진그레이는 또 임자가 있었어. 근데 진그레이가 스캇. 나중에 나중에 그 뭐야 피닉스 포스 맞다. 피닉스 포스라 그래가지고 그 우주를 돌아다니는 무슨 이상한 기운 같은 게 있어요. 진그레이가 걔랑 동화가 되면 악당이 됩니다. 그게 엑스맨 3편의 내용이에요. 그 여자를 또 자기 손으로 죽였어요. 자기가 사랑했던 여잔데. 그러니까 그런 트라우마가 계속 있었죠. 그리고 울버린 시리즈에도 자기가 사랑했던 여자를 죽이는 장면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울버린의 또 다른 이름은 고독함인 것 같아요. 네. 네. 다른 엑스맨들 그러니까 친구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 다 죽어간 동안 본인은 혼자 살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또 씨발하면서 계속 찰스를 껴안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구원을 받는다는 내용이죠. 네. 로라 그러니까 계속 울버린은 죽고 싶어 했거든요. 이 삶이 너무 피곤하고 짜증나니까 죽고 싶어 했는데 죽는 방식을 원하는 방식대로 죽을 방법을 찾지 못했던 거예요. 네. 그걸 로라가 준 거죠. 어쨌든 마지막 결투를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하고 있는 X24, 음. 네. X24를 처단하고
그리고 본인도 죽음을 맞이하고요. 그리고 그 도널드 한쪽 손이 인조손인 도널드도 아이들이 아이들한테. 초능력을 모아서 처리를 합니다. 매생이 전법이라고 어. 하죠. 바닥에 매생이 얼리기. 바닥에서 매생이들이 올라가고 네. 뜨겁게 이제 막. 갑자기 수채구멍화가 되면서 아 너무 나쁜 짓을 한 거에 비해서 너무 착하게 죽었어. 제발 나는 살려줘. 사실은 이렇게. 목 자르고 손 하나씩 다 잘라서 죽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어우. 들었거든. 얘가 가장 악한 사람으로 보였거든요. 네. 저는 이 영화에서는. 가장 얄미운 빌런이었지 좀. 그쵸. 네. 근데 되게 고통스러웠을 별로 걸. 세지도 않으면서. 한 명은 얼리고, 맞아. 그러니까 이쪽 팔은 얼고, 이쪽 팔은 불타고, 전기도 있었어. 얘 중에. 한쪽은 또 전기로 지지고, 어. 굉장히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복합적이었어요. 네. 어쨌든 근데 비주얼상으로는 그렇게까지 그 고통이 느껴지지 않아서 좀 아쉬웠다. 뭐 이런 그래서 말씀이시죠. 어쨌든 울버린은 그 자신의 형상을 한 사람 때문에 나무에 꽂혀서 죽고 너무 아프게 죽어. 자기가 죽으려고 했었던 자기가 혹시나 자살하려고 만들었었던 아담한티움 총알을 로라가 총에 장전해서 그 PX-23 네, 걔를 쏘면서 끝나는 거죠. X24 둘 다 죽는 거죠. 그렇게 죽으면서 끝나는 거죠. 네. 자 그리고 로라는 친구들과 함께 다시 길을 떠나면서 이 영화는 막을 내립니다. 그 마지막에 그 로건의 묘지에 있는 십자가를 빼서 X 형식으로 꽂으면서 시리즈가 계속 될 것이다 라는 거를 암시하면서 끝나죠. 근데 이 캐릭터성은 그대로 로라가 이어받아요. 로라도 사실 자기 주변 사람 다 죽었죠. 외톨이죠. 친구들밖에 없죠. 네. 그러네. 기억도 없죠. 근데 계속해서 그 로라가 앞으로 그런 삶을 살아갈 것이라는 것을 울버린도 알고 프로페서 X도 알기 때문에 계속해서 마음의 준비를 시키려고 이야기를 하죠. 업보다 안고 네가 살아가야 할 것, 안고 살아가야 할 것이다. 어쩔 수 없이 살생을 하게 될 것이고 그것을 그 살생을 한 자신의 모습도 보듬어 안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너의 운명이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 줍니다. 그 중간에 호텔방에서 영화를 보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쉐인이라는 영화인데 아, 네네네. 서부 영화의 명작입니다. 100년도 넘은 영화라고 소개하죠. 네. 네. 그 당시에는 이제 100년이 넘었겠죠. 그게 되게 뭐랄까, 그러니까 어떤 영화 안에서 네. 누가 영화를 보잖아요. 네. 그럼 그 영화 안에 영화는 그냥 반드시 의미가 있죠. 그 영화의 그냥 주제 의식이에요. 그쵸, 굉장히 그쵸. 노골적인 주제 의식이에요. 보여주는 거죠. 예, 그냥. 예. 이 쉐인이라는 영화 정말 흔하디 흔한 서부극이거든요. 떠돌이가 어떤 마을에 잠깐 정착했다가 그 마을을 괴롭히는 악당들을 빵야빵야 해서 죽인 다음에 다시 떠난다는 내용이에요. 그냥 끝이에요. 근데 제가 봤을 때 그냥 로건의 삶이 그랬다라고 얘기해 주는 것 같았어요. 근데 왜 로건이 죽으면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놈들의 뜻대로 살지 말라고. 음. 근데 나는 이 휴잭맨 울버린의 어떤 서사를 잘 모르니까 난 그냥 그것만 보자면 제일 슬펐던 장면이 제일 슬프고 뭔가 와닿았던 장면이 무기를 막 엄청난 무기를 만들어요. 인간 무기를 만들었는데 문제가 뭐냐면 성능도 완전 좋고 모든 게 다 완벽한데 문제가 싸우고 싶은 의지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에서 그러면 아무 의미 없는 거잖아요. 무기의 존재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고. 그게 실수였던 거죠. 네, 네. 그 로라는다. 그 로건이 마지막에 죽으면서도 그 싸우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하고 놈들의 뜻대로 살지 말라라고 얘기하는데 그냥 나한테 하는 소리 같았어요. 네? 그냥 본인은 본인이 원해서 싸우지 않아요? 쟤도 이 사회 속에서는 지도 뮤턴트라고 생각하는 거지. 약간 우리 모두가 자기의 멋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확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사회가 요구하는 각자의 역할들이 있을 텐데 네. 근데 요구하는 대로 나를 맞추지 말고 그냥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 너의 의지대로 살아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서 확 와닿았어. 그렇게 그런 의미도 받아들일 수 있죠. 있죠. 어. 네. 그렇다고- 그러면 본인이 원하는 대로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나는 싸우고 싶지 않아요. 난 평화주의자라고요. 누구보다도 싸움으로 나는 싸움 따기 가능성이 전적이 있습니다. 너무 화려하세요. 네. 평화주의자 치고는. 왜요? 전적인 네. 데가 뭐요? 사실 근데 이 엑스맨은 결국 이 뮤턴트라는 게 소수자들이잖아요. 네. 소수자들의 이야기를 쭉 합니다. 이 영화는 늘. 그래서 대놓고 멕시칸에 아이들도 그쵸. 몸이 좀 불편해 보이는 아이들이 많고요. 그리고 이 소수자들로서의 그 핍박받는 현실은 계속해서 대물림 된다라는 것도 이 영화 엑스맨 시리즈에 거듭되면서 세대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 아이들을 키워내고 그 다음 아이들, 그 다음 초능력자들 이게 결국은 이 소수자로서의 어쩔 수 없는 이 굴레는 계속해서 대물림 된다는 얘기인 거고 이거를 프로페서 X 같은 사람들은 이 대물림 어쩔 수 없는 대물림 속에서도 계속 인간들과의 뭐 공존 이런 것들 계속 고민하는데 이루어지지 않는 거거든. 인간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이 엑스맨 시리즈가 되게 재밌는 게
프로페서 X가 아마 말콤 X인가? 네. 그러니까 흑인 인권 운동을 했던 두 사람의 지도자가 있었어요. 한 명은 말콤 X고 왜 나 요즘에 이렇게 사람이... 말콤 X와 마틴 루터 킹입니다. 마틴 루터 킹. 흑인 인권을 위해서 싸웠던 두 둘 중에 사람을 누가 과격 분자였지? 말콤 X죠. 말콤 X지. 말콤 X죠. 과격은 그렇죠. 그런가? 마틴 루터 킹은 목사인데 기본적으로. 목사인데 오늘 주님께 그래요. 보내드리겠습니다. 주님 곁으로. 근데 여기서 매그니토하고 프로페서 X도 비슷한 포지션이죠. 매그니토는 우리가 아예 지배를 해버려야 된다. 인간들을. 근데 프로페서 X는 인간하고 공존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쪽이었고. 근데 재밌는 건 브라이언 싱어가 1편을 만들면서 브라이언 싱어 본인이 이제 성소수자예요. 게이라는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걸 약간 동성애자들 쪽으로 바꿨어요. 이야기를. 그러니까 흑인들 인권을 위해 싸웠던 두 명의 인물한테 모티브를 따다가 네. 마치 이 사회에서 핍박받는 동성애자들을 이렇게 묘사하는 것처럼 해버렸단 말이죠. 근데 엑스맨 1편은 명작이 됐습니다. 브라이언 싱어가 워낙에 이런 류의 영화를 잘 만들거든. 등장인물이 많이 등장하는 걸 잘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나라 감독으로 치면 최동훈 같은 사람이죠. 그래서 2편까지 굉장히 성공적으로 만들었는데 3편에서 이제 감독이 바뀌면서 망작이 됐죠. 그러니까 이 엑스맨 시리즈의 최대 패착은 그겁니다. 감독이 계속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작이 나왔다가 망작이 나왔다가 이러다 보니까 팬들은 너무 짜증나. 기본심에. 너무 짜증나. 울버린 시리즈도 그래. 1, 2편은 도저히 눈 뜨고 못 빠질 수준이었거든. 3편에서 갑자기 이런 생뚱맞게 명작이 나와버리니까. 네. 그러니까요. 네. 네. 저는 이게 이제 원작 코믹스가 있거든요. 네. 네. 올드맨 로건이라는 코믹스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마블의 코믹스들도요. 작가 따라 다 이야기가 다 바뀌잖아요. 다 평행 우주요 그냥. 그래서 그냥 이런 우주가 하나 있는 거야. 그런데 이걸 영화로 이식해 오면은 일단 다른 엑스맨들이 다 죽어 있는 미래를 그려야 되잖아요. 근데 만화에서는 그 다른 엑스맨들을 다 죽여버린 게 울버린 본인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울버린 본인이 정신지배를 당해가지고 다른 엑스맨들 다 학살해버린 거야. 그래서 그 죄책감에 프로페서 X를 데리고 살고 있는 건데 영화에서는 또 프로페서 X 말고 다른 사람 데리고 살 거야. 뭐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만화는 보긴 봤는데 어쨌든. 근데 그런 건 이제 싹 없애버리고 네. 그냥 울버린은 로건한테만 딱 집중을 한 거죠. 그러면은 굉장히 훌륭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처음 보는 사람들도 이 영화 재밌게 볼 수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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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그래서 저도 설정을 좀 찾아봤는데 왜 이게 뮤턴트들도 더 이상 태어나지 않고 힘이 없어진 걸까 찾아봤더니 정부의 주도 아래 유전자 변이를 통해서 더 이상 뮤턴트들이 태어나지 않게끔 만들고 음식 속에도 약간 그런 유전자 변이 물질 같은 것들을 넣어서 기능이 떨어지게 하고. 떨어지게끔 만들었다라는 설정이 있다고, 있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건 이제 이 영화만의 설정입니다. 네. 엑스맨 시리즈랑은 또 상관없어요. 그래서 보면 볼수록 헷갈린다. 이제 네. 나도 헷갈리기 시작했어. 그리고 최근에 이제 더 뮤턴트인가 새 시리즈가 나왔거든요. 네. 너무 재미없어요. 뉴 무턴트. 뉴 무턴트. 음. 정말 심각하게 재미가 없더라고요. 네. 저는 엑스맨의 앞날은 마블로 돌아가더라도 이제 좀 힘들어지지 않았나. 네. 로건으로 마무리하는 게 제일 좋았을 것 같은데. 근데 돈이 되는데 또 가만히 내버려둘 수가 있나? 네. 네. 어쨌든 뭐 그래서 처음에 브라이언 싱어가 만들 때는 성소수자들의 이야기로 시작을 했지만 그 여러 가지 뭐 분석이 있는데 마지막 편이었던 이 로건 같은 경우는 난민들의 이야기라고 분석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네, 난민의 이야기도 맞는 얘기죠. 왜냐면 그럴 수 있겠다. 미국과 멕시코의 국경에서 시작해서 네. 미국과 캐나다의 북쪽 국경으로 가는 이야기잖아. 그러니까 국경과 국경을 전전하면서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찾아가는 이야기. 난민들의 네. 떠돌이 이야기. 이게 아마 슬프네. 2017년이 트럼프였나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러면은 또 트럼프가 그때 막 멕시코 사람들 넘어오지 못하게 막 장벽 쌓고 장벽 쌓는다고 하고 개질하고 이랬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하는 것이 훨씬 더 어떤 공통된 정서를 자극하기 쉽죠. 그래서 로건의 후계자가 멕시코 여자 아이가 된 겁니다. 근데 이 멕시코 여자 아이는 그 다음엔 등장하지 않죠. 아 그래요? 네, 다른 영화에는 등장하지 않아요. 아, 그래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로라 역할했던 다프네킨. 연기를 너무 잘한 것 같은데. 너무 진짜 어디인가 이렇게 우리 아이가 왠지 오인영 박사님 필요할 것 같은 이런 애가 있을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연기 너무 잘했어. 도끼가 눈에 도끼가 정말. 어. 얘도 이 아이도 실제로 혼혈이어가지고 그래서 영어도 할 줄 알고 스페인어도 실제로 할 줄 알아서 이제 실제로도. 캐스팅이 됐다 그러더라고. 로건한테 막 악다구니로 대들 땐 갑자기 스페인어 하잖아. 네. 뺨 때리고 막 이럴 때. 아빠가 스페인 사람이고 엄마가 영국 사람인가 그런 거 같더라고. 말을 갑자기 제잘제잘거려가지고 엄청 깜짝 놀랐던. 네.
근데 이 약간 반항기 어린 그 눈빛 연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연기를 너무 잘했어요. 네. 데뷔호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이후로 작품 활동이 좀 뜸하네요. 뭐 하나 그건 볼까요? 좀 아쉽다. 그 뒤로 저는 이 없네요? 여성 주인공으로 엑스맨이 쭉 이어지는 줄 알았어요 저는. 아니야 그 저 뭐냐 다프네 키. 프로페서 X의 젊은 시절 이야기하는 영화에서 잠깐 등장하나 그럴 거야. 아 이 배우가요? 그래? 그래요? 드라마인가? 드라마일 거야. 그 이후로 영화는 아나라는 영화를 출연했는데 별로 알려지진 않았고요. 난 모르나 우리는. 이게 야 이게 어중뜨게 만들 거야? 어떻게 열심히 또 끄고 하시네요, 다시 해? 그래도. 아 열심히 하는 것은 아니야. 네. 아, 자 네. 어쨌든 저는 뭐 개인적으로 엑스맨 시리즈 저도 이렇게 좋아하진 않거든요. 보긴 봤지만 애정을 갖고 보는 시리즈물은 아니었어요. 몇몇 좋아하는 작품이 있긴 하지만 전 최고로 칩니다 이 로건. 저도 최고로 치고 이게 히어로물인데 히어로물 같진 않잖아. 전혀요. 네. 되게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로건의 능력은 힐리팩터고 이 사람은 나이도 안 먹고 죽지도 않고 상처도 안 받는데 그 사람의 최후를 그리는 영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되게 여러모로 설정에 되게 무리수가 많았을 거야. 음. 기본적으로 이 사람의 능력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 근데 여기서 감독은 그냥 제대로 설명 안 해버립니다. 관객이 추측을 하게 만들어요. 그런 유전자를 약화시키는 음식들을 계속 로건도 먹었을 거 아니야.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이제 역치가 쌓여가지고 작동을 하지 않거나 점점 약해졌겠거니 하고 그냥 그 의사 중간에 의사도 그러잖아요. 당신 몸에 뭐 지금 뭔가가 일어나고 있다고. 나 당신 누군 줄 아는데 아무 말 안 할 테니까 치료 받으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로건은 쌩까잖아요. 왜 죽고 싶거든. 너무 피곤해서. 로건의 계획은 그거였어요. 배를 사가지고 찰스랑 둘이 나가가지고 둘이 같이 자살하거나 아니면 찰스 혼자 남겨놓고 자기 혼자 죽어버리거나 이러려고 했었던 거예요. 그 배 이름 선시커였나요? 네, 선시커. 네. 죽음이 자기한테는 어쨌든 편안한 광명이었을 수도 있던 거죠. 어쨌든 죽음으로 끝나긴 하는데 그가 원했던 방식의 죽음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더 울버린다운 죽음이었던 거죠. 그렇죠. 자기가 끝까지 죽고 내가 원하는 사람을 살리는. 마지막에는 이제 본인이 원했던 걸 풉니다. 나 때문에 내 주변 사람들이 죽었는데 내가 죽음으로써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살리고 끝나는 거죠. 맞아. 사실 죽음으로써 탈출하고 싶었던 거지 이 고단한 삶을 그냥 죽었으면 탈출로 끝났을 텐데 로라로 인해서 구원이 돼버린 거예요. 여기서 이제 죽음이. 구원이죠. 네, 구원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계속 죽어나가는 걸 지켜만 봤던 본인의 인생을 끝내고 내가 죽음으로써 다른 사람 살리면서 창석이가 얘기한 대로 구원받고 끝나는 영화예요. 굉장히 단순한 영화인데 저는 이 영화의 장면들이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엑스맨 시리즈를 쭉 봐온 사람이라면 그 피곤에 쩔어서 로건이 밤에 혼자 잠자리 드는 장면 있잖아요. 그런 장면이라든지 아니면 슬펐겠다 엄청. 나는 휴잭맨의 울버린을 엑스맨 1편이 2001년인가? 아무튼 20년 가까이 됐어. 네. 근데 그때부터 봤단 말이야. 휴잭맨의 울버린을. 근데 그런 캐릭터가 그렇게 지쳐가지고 혼자 막 씨발 피곤해 막 이러면서 혼자 잠드는 모습이 너무 짠한 거야. 나를 보고 있는 것 같고 나랑 전혀 상관없는 사람인데 알 것 같아요. 처음 나왔을 때 휴잭맨은 정말 너무너무 잘생기고 맞아요. 키 190에 2000년에 개봉했네요. 2000년이면은 피지컬 너무 좋은 20살, 21살 때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머. 같이 늙어왔네. 같이 늙은 거지 정확하게. 근데 이제 나는 DC 이제 울버린보다는 이제 DC 쪽에 더 네. 아이언맨 쪽에 좀 더 감정이입을 해서 아이언맨이 죽을 때 더 슬프긴 했는데 마블. 울버린은 마블. 마블 쪽에 어쨌든 근데 울버린은 그렇게까지 내 감정을 이입했던 캐릭터는 아닌데 그래도 어쨌든 내가 젊은 시절 봤던 영화 속 주인공이 이렇게 나이 먹어서 마지막에 생을 마감하는 장면을 본다는 게 이게 느낌이 묘하더라고요. 되게 근데 너무 가볍게 봤나 보다. 저는 그 이 감독이 어쨌든 휴잭맨에 대한 애정과 엑스맨의 울버린을 휴잭맨으로 알고 있는 모든 전 세계 팬들에게 그도 이제 좀 쉬어도 된다. 혼자해야죠, 혼자. 라는 그런 영화로 받아들였어요. 왜냐면 실제로 저는 그래요. 최근에 그 휴잭맨이 피부암이 걸렸거든. 아 그래요 실제로. 완치됐어요 지금은. 지금은. 근데 그 당시에 그- 그러니까 진짜로 울버린이 피부암에 걸린다는 건 뭐 현실의 이야기지만 네. 이제 그도 좀 쉬어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지 실제로. 그래서 그런 게 느껴져서 이 영화 자체가 너무 좋았고 최근에 그 스파이더맨 600만인가 700만 들어왔죠. 최근에 개봉했었던 거. 3명의 스파이더맨이 다 나왔었잖아요. 저 토비 맥과에 나오는데 갑자기 네, 울컥하는 맞아. 거예요. 나도. 내가 나이도 봤던- 많이 먹었더라고. 네. 내가 봤던 처음에 여기 스파이더맨 많이 날라갔어. 완전 달라졌어요. 많이 달라졌어 진짜. 쑥 날아갔더라고 아주. 내가 태어나서 스파이더맨을 영화 캐릭터로 봤던 첫 번째 배우인데 그 배우 갑자기 등장하는데 너무 울컥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면 내가 좋아했었던 뭐 배트맨,
뭐 스파이더맨 이런 것들은 그냥 시즌이나 감독 바뀌면 그냥 자연스럽게 배우도 교체했어요. 근데 이렇게 긴 호흡으로 한 캐릭터로 상징하는 사람이 그 캐릭터를 그만두게끔까지 열어두는 게 있었나 캐릭터 중에 난 없었다고 보거든요. 실제로 거의 없었죠. 거의 없었다고 봐요. 최근에 아예 다니엘 크레이그가 007을 한 20년 하고 죽음으로 마무리 짓잖아요. 그 정도? 그러니까 아이언맨도 아이언맨 시리즈에서 죽은 게 아니라 어벤져스 시리즈에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딱 이 캐릭터만 뚝 떼서 이 사람이 죽음, 이 사람 이제 이 캐릭터가 쉬어도 된다라고 헌사하는 정도의 영화는 정말 이 영화가 거의 저한테는 처음이었던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그 첫 장면 자체가 뒷좌석에 지 혼자 픽 쓰러져서 힘없는 상태로 이미 얘는 뭔가 힘이 빠졌다는 게 너무 느껴지잖아. 다른 거 설명 필요 없어. 뭐 이렇게 힐링 팩통 나발이고 그냥 이미 쓰레기가 된 상태로 보이잖아요. 맞아. 그거 자체로 이제 이 사람은 여기서 끝난다라는 걸 암시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끝나기 전에 뭘 남겨두고 갈 것인가에 대한 전개예요, 사실은. 그래서 제목도 로건이죠. 지금까지 울버린이 아니라. 울버린으로서의 모든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 한 인간 로건으로서 나의 생을 마감한다. 이런 것들 계속 가슴을 먹먹하게 하는 그러니까. 포인트인 거야. 그 제목도 너무 잘 지었어. 뭐 파이널 울버린은 존나 없어 보였을 것 같아. 울버린 더 파이널 막 이런 거. The end of 파이널 이런 거 했으면은 뭐 지엔도 볼볼. 이런 거는 조금 이상하잖아. 근데 로건이 딱 하는 게 이 캐릭터에 그러네요. 쫙 몰입되게 만드는 제목마저도 난 너무 좋았어요. 이 영화 자체가. 그리고 마지막에 로라가 데디라고 한마디 하는 그런 것들. 그건 뭐 약간의 심파긴 하지만 그래도 그 정도는 충분히 용인될 수 있었던 영화인 것 같아요. 그동안 사실 제일 많이 처맞은 캐릭터가 이 울버린인데 마지막 이제 울버린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마지막 선물 같은 느낌이었지. 아빠라고 부르는 게 늘 외로웠거든. 늘 고독했고. 좀 궁금한 게 저는 사실 이 엑스맨 시리즈 울버린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휴잭맨이라는 배우가 네. 대표가 이건 거잖아요. 어, 울버린이라는 캐릭터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휴잭맨은 울버린이 없었더라면 지금의 위치에 오를 수 없을 정도의 그치? 그런 시리즈인가요? 다니엘 크레이그에게 007이랑 비슷해요. 원래 처음에 러셀 크로우 시키려고 그랬대요. 브라이언 싱어 감독이 러셀 크로우를 찍어놨는데 비슷한 이미지긴 하다. 네, 근데 러셀 크로우가 자기 후배 배우인 이제 휴잭맨을 추천을 해준 거죠. 근데 만화 원작의 울버린은 되게 키가 작고 땅땅하고 아저씨예요. 털 많고 막 이런 그럼 느낌인데. 러셀 크로우랑 더 어울리네. 그치. 근데 휴잭맨은 키가 너무 크잖아. 네. 190 넘지 이 사람이. 190 가까이 될 거야. 그러니까 아니 왜냐면 늑대들은 등치가 크진 않잖아. 날렵함이 무기지. 근데 울버린의 휴잭맨은 너무 덩치가 크니까 오히려 뭐 코뿔소 같은 느낌이 좀 나지. 늑대 같은 느낌보다는. 딱 봐도 사실 대장처럼 느껴지잖아요. 원래는 제일 작은 캐릭터가 중간에 서 있어야 되는데 너무 큰 캐릭터가 있으니까. 근데 저처럼 애초에 휴잭맨의 울버린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원작이 키 작았다 이게 상상이 또 안 돼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저기 뭐야 엑스맨 처음 본 사람들은 다 휴잭맨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누가 몇 명이나 그 저 코믹스 직접 수입해서 봤겠어요. 그지? 네. 그리고 마지막에 짠했던 장면이 원래 이제 그 울버린의 수염이 턱 수염만 있고 약간 기묘하게 자른 턱 수염이 항상 그 아이덴티티였거든. 네. 근데 마지막에 이제 회복하고 있는 울버린을 아이들이 와서 장난으로 수염을 깎잖아. 그게 원래 울버린 수염이거든. 말도 안 되는 수염 그죠. 저 몰랐었어요. 그 영화 봤을 땐 몰랐다가 나중에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이것저것 보는데 그 의미가 그 의미였구나 라면서 되게 짠하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젊은 시절의 울버린 네. 원래 울버린의 모습으로 이제 돌아가겠구나라는 암신 거지. 그럼 결국 그 얘기는 뭐야? 죽음도 가까이 왔구나 뭐 이런 뜻이기도 하죠. 네. 이게 20대 때부터 그러니까 제가 정확하게 저는 엑스맨 시리즈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도 너무 그렇습니다. 좋아하는데 항상 나올 때마다 그러니까 미국인들이 되게 좋아하는 배드에스라 그러죠. 약간 친데레스러우면서도 말 띡띡 재수 없게 하지만 사실은 능력이 괜찮은, 능력이 좋은. 그러면서 알고 보면 따뜻한 사람. 친데레. 네. 그런 배드에스를 항상 그러니까 보통은 이런 사람한테 감정이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능력도 얼마나 인간적이야. 다른 사람들은 막 다 날씨 바꾸고 막 씨발 눈에서 레이저 나가고 막 난리가 나는데 그냥 울버린은 존나 짠해. 그냥 손톱 나오는 게 다요. 그러네. 그리고 상처 받으면 그냥 혼자 씩씩거리면서 존나 아파 이러면서 막 회복한단 말이야. 총알 빡 빼내고. 그 울버린의 능력을 브라이언 싱어가 제일 적절하게 그렸는데 브라이언 싱어 영화에서는 울버린이 총 맞으면 아파하고 머리 쪽에 맞으면 잠깐 기절하고 이래요. 다른 영화에서는 막 거의 총알이 오면 헤딩으로 튕겨버려. 너무 비현실적이거든요. 울버린의 매력은 그게 아닌데 아프고 낑낑대고 막 이러는 게 매력인데 근데 그렇게 봤던 캐릭터가 이제 죽음을 맞이한다라는 것은 이게 어떤 모든 논리적인 설명을 떠나서 그냥 내 젊은 시절에 함께 죽는 것 같은 느낌이었었어. 그럴 것 같아.
같아요. 네. 40줄에 들어서 이 영화를 보는 기분은. 그리고 굉장히 독특한 게 울버린이 사실 울버린은 그 사이에서도 사실 그 뮤턴트들 사이에서도 약간 뮤턴트거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왕따들인 뮤턴트 중에서도 혼자 아싸였어. 그 중에서도 사교성이 없어요. 아 전혀 없어. 뮤턴트 중에 뮤턴트였던 게 그리고 실제로 그 능력치 불사의 몸은 뮤턴트가 맞아. 근데 아담안티움은 또 이식해 준 거거든 인간들이 맞아. 무기로 만들려고. 무기로 만들려고. 네. 원래 그- 여기서 뼈가 그- 나왔어요. 칼이 아니라 뼈 조각이 튀어나왔어. 맞아. 근데 그 뼈 조각에다가 이제 빼버리고 칼날을 달아준 거죠.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좀 의미가 남다른 뮤턴트 중에서도 의미가 캐릭터가 남다른 울버린이었는데 이렇게 이제 비극적으로 비극적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좀 희망을 남기고 마무리를 하면서 인간 로건으로서 마무리하는 모습이 굉장히 저는 마음에 와닿았고 멋진 마무리였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휴잭맨이 20년 동안 연기를 해놨기 때문에 이제 울버린 이꼬르 휴잭맨의 이미지를 일단 버리는 것도 쉽지 않고 그리고 그 다음 영화들이 워낙 이게 또 저작권 그러니까 엑스맨 시리즈의 판권을 또 폭스가 들고 있어요. 이게 족 같은 게 마블이 들고 있는 게 아니야. 짬뽕이 안 되네 그러면 마블이랑. 원래는 어벤져스에 울버린 나왔어야 돼. 어벤져스나 시빌워에도 다 나왔어야 되거든요. 엑스맨들이. 그래서 매그니토가 막 같이 싸우고 막 이랬어야 되는데 폭스가 저작권을 들고 있으니까 엑스맨 영화는 계속 따로 나온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뉴 뮤턴트도 결국 폭스에서 만들었어. 이 개망작이 나왔단 말이야. 끝났어 이제.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이 여자애 다시 불러다가 또 로건 시켜? 안 돼. 로라. 로라를 또 불러다가 더 로라 뭐 이렇게 안 되잖아. 원래 로라보다 더 로라. 로라 퓨처 데이 페스트 이런 거. 될까? 어려울 것 같아. 라이징 로라. 라이징 로라. 왠지 그 공사 현장 같다 로라. 그래서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우리가 좀 아쉽다. 새로운 아이언맨 나온다고 받아들이기 쉽겠어? 쉽지 않죠.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그렇게 20년 동안 해놨는데. 그래서 어떤 그러고 보니까 1세대 히어로 주인공들 이제 다 퇴직을 했네. 아이언맨도 퇴직했고 휴잭맨도 퇴직했고 그러게요. 그 1세대 저 엑스맨 그 매그니토랑 연기했던 배우들도 지금 이제 나이 들어서 더 이상 못 찍고 아니 2000년부터 2020년까지 영화계를 통틀어서 설명을 하자면 대표는 결국은 히어로물이었어요. 맞아요. 히어로물의 시대였어. 근데 이제는 히어로물끼리의 경쟁도 이제 워낙 치열하다 보니까 나올 게 다 나왔어 이제. 그러게요. 이제 좀 실무. 레드오션이네. 네, 레드오션이야 진짜. 그래서 나는 이 로건의 마무리가 더 의미가 있다고 보는 거야. 이제 결국은 본류로 돌아간 거 아니야. 네. 이렇게 저렇게 씨발 뭐 날아다니고 뭐 우주로 가고 뭐 온갖 능력도 보여줄 만큼 다 보여준 상태에서 이제 피로도가 극에 달했는데 네. 이제 마무리는 다시 인간 히어로들이 그냥 아닌 인간의 이야기로 돌아가서 인생사가 마무리되는 어.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히어로물 그 20세기 초반 2000년부터 2020년을 장식했던 주류였던 그야말로 히어로물의 약간 저물어가는 모습을 보는 것 같은 느낌도 있는 거지. 그러네. 저는 아이언맨의 죽음과 함께 마블의 시대는 끝났다고 보고요. 마블은 이제 예전의 마블로 절대로 돌아갈 수 없어요. 너무 채널이 많아졌어요. 이제 마블 영화 보려 그러면 디즈니 플러스에 나온 드라마도 봐야 되죠. 당장 다음 닥터 스트레인지 다음 편 보려 그러면 그거 뭐야 앞에 그래. 드라마 있어. 완다비전을 봐야 돼. 그래야 완벽하게 이해가 돼. 그러니까 그냥 덕후들의 전유물이 될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이게 스타워즈가 돼버리는 거지. 채널 너무 크게 열어놨구나. 어. 다시 좁혀야 되는데. 그 좁히는 처음에- 감독이 언제? 세계관이 너무 커졌어. 너무 이게. 커졌어. 이게 몇 개 망하고 나면 좁혀지지 않을까 다행히. 다행히 이제 이터널스 망했고요. 어. 상치도 그렇게 좋은 평가 못 받았습니다. 결국은 스파이더맨으로 다시 기사회생하긴 했는데 스파이더맨도 사실은 추억팔이로 멱살 잡은 거지. 그 전에 감정이입을 했었던 나의 스파이더맨을 데리고 나오면서 한번 더, 물론 톰 홀랜드도 너무 매력적이지만 영화관에서 오랜만에 앤드류 가필드 나올 때 여성분들이 탄성을 지르는 걸 봐가지고 스파이더맨은 봤어요?들? 봤어요. 90년대는 이제 느와르의 시대였거든. 그때 이제 뭐 칼리토나 뭐 스카페이스. 아니 스카페이스는 너무 오래된 영화다. 사실 80년대 90년대는 느와르였고 2000년부터 2020년까지는 히어로였고 이제 뭐 또 다른 시대가 열리겠죠 이제는. 시대가 정말 느낌이네요. 진짜. 네. 그래서 DC 같은 경우에도
이제 더 배트맨 또 새로 시작했잖아요. 도대체 몇 번째 새로 시작하는 겁니까? 배트맨 영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계속 시작만 해. 피로감이 너무 이제 심해. 이제 배트맨도 좋아하는 캐릭터지만 이제 보고 싶지 않아. 다크나이트로 나의 배트맨은 끝이야 이제. 아니면 이제 로버트 패틴슨이 이제 배트맨을 쭉 잘 이어서 하다가 죽고 로빈한테 승계해 주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배트맨한테 주면 되지 아예 대놓고. 아예 지금의 그래야지. 로라처럼 로건과 로라처럼 보통 배트맨 죽으면 로빈이 등장하잖아요. 네. 로빈이 등장하지 않고 2대 배트맨이 나오게끔 만들어 주거나 그런 식으로 가야 근데 배트맨은 하도 어두워야 제맛이다 이렇게 누가 인터넷에 맞아요. 짤로 만든 거 봤어요? 아니요? 1960, 70년대는 되게 밝아. 점점 어두워지거든요. 네. 그래서 2040년 배트맨은 그냥 흑백.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어두운 게 점점 어두워지거든. 2040년쯤 되면 배트맨 화면이고 나발이 없어. 그냥 검정색 화면이야. 그러면서 그냥 배트맨도- 계속 목소리 연기만 나올 수도 있겠다, 그지? 그냥 검은 화면에, 그지? 그럼 크리스찬 벨 다시 나올 수도 있겠네. 근데 되게 골 때리는 게 또 더 배트맨 나왔잖아요. 저스티스 리그 그러니까 DC 유니버스 배트맨은 아직도 베네 플렉이야. 또 충돌이 있네. 그리고 또 리들러 나왔죠. 어. 그리고 조커는 또 호아킨 피닉스 한번 연기를 했죠. 네. 그럼 저스티스 리그 그러니까 DC 유니버스에 또 조커 나올 거면 이제 누가 나와야 돼? 자레드 레토가 자레드 나와야 레토가 돼. 나와서. 호아킨 피닉스가 나와야 돼. 정리가 안 돼요. 마블도 마찬가지야. 마블이 시리스 리그 호아킨 피닉스 나오면 되지. 등장하자마자 춤추고 이렇게. 그렇게 안 줬어 임마. 동생 탈출이야, 지금. 김경수 버전으로 호아킨 피닉스가. 웃기긴 하겠다. 웃기긴 하겠어. 그러니까 마블은 그나마 다 통합해서 나갔으니까 조금 사정이 난데 이제 여기는 또 너무 난잡해져 버렸어. 아니 봐봐. 캡틴 마블 어떻게 할 거야? 한 편밖에 안 나왔어. 캡틴 마블 또 어떻게 할 거며 지금 이터널스 이렇게 판 벌려는 건 또 어떻게 할 겁니까? 캡틴 마블은 근데 너무 에너지가 벨붕이에요. 그쵸? 사실은 혼자 타노스를 1대1로 이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에너지를 줘버렸기 때문에 네. 어벤져스 마지막에도 혼자 그냥 우선 뿌시잖아. 그러니까 누구랑 붙여야 돼 얘는. DC도 마블의 케빈 파이기처럼 한 명한테 총괄 감독을 줘가지고 이제 일괄 관리했었어야 되는데 각자 다 하느라고. 잭 스나이더한테 그거 시키려고 그랬거든요. 어. 근데 잭 스나이더가 딸이 자살을 하는 일이 벌어졌었어요. 그래서 그 저스티스 리그인가 그 영화 찍다가 중간에 하차해 버립니다. 그래서 잭 스나이더의 저스티스 리그가 나중에 따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게 유니버스를 좀 적당히 살려야 돼요. 너무 광범. 너무 넓어지고 너무 많아지고 너무 다 제각각 만들어내고 이지랄하니까 펜질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제 이해하기도 쉽지 않고요. 네. 그런 면에서 로건처럼 깔끔하게 딱 필요한 캐릭터만 가져가서 네. 그 어떤 캐릭터의 최후를 맞이하게 한 것은 아주 훌륭한 선택이었다. 네. 너무 남자들만 떠든 것 같아요 지금. 네. 잘 몰라가지고. 남자들한테 의미가 좀 남다른 네. 영화라서 그냥 그런 거 없이 본 여자들의 감상평도 듣고 싶네요. 많이 말하지 않았나요? 저희도 초반에? 잠깐 얘기 안 했으니까. 저도 재밌긴 했는데 사실 저는 이 세계관이나 이런 거 전혀 무관하게 저도 봐가지고. 무관하게 봤어요. 네. 근데 이걸 막 찾아보니까 이 시리즈의 마지막으로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뭐 이런 평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저는 어쩔 수 없지, 진짜. 저는 엑스맨을 안 봤기 때문에 제가 좋아하는 영화 007을 빗대어 얘기하자면 007에서 다니엘 크레이그의 최후를 보고 저는 울었거든요. 이렇게 끝내다니. 이렇게 다니엘 크레이그를 보면서 자라온 성장한 나에게는 억울하지. 너무 충격적이고 내가 이 끝을 보려고 여기까지 달려왔나? 다니엘 크레이그는 영화가 마지막 영화가 진짜 별로였거든. 맞아요. 별로지 않았어? 이번 영화요? 어. 저 울었다니까요. 너무 황당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서 온 거잖아. 이렇게 끝냈다는 것 자체가 너무 황당했는데 로건을 보신 엑스맨 울버린을 사랑하는 팬들한테는 로건이 마지막 영화라서 더 좋았다는 평들이 많아서 최고의 선물이었어요. 또 다른 영화 팬 입장에서 되게 부러웠어요. 제가 기억하는 007을 다니엘 크레이그가 아닌 누군가가 나온다고 해서 볼 것 같지 않는 마음이 들 정도로 마지막에 최후가 정말 최악이었거든요. 근데 다들 로건의 최후를 되게 이 영화라서 받아들일 수 있다. 로건의 최후라고 하길래 되게 좋았는데 사실 이 시리즈에 대한 이해도가 너무 없어서 뭔가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엑스맨은 왜 안 봤어? 재밌어 보이지 않았어? 저는 사실 마블도 잘 안 보고 이 시리즈에 대한 연속된 뭔가 시리즈에 대한 좀 그런 게 애착 이런 게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제 주변에 공통적으로 이런 히어로물들을 좋아하는 여성들 별로 못 봤어요. 여자들 그러니까 중엔 진짜 많지 않아. 군중 심리로 이렇게 이거 몇백만이다 해서 가서 보는 저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지 않으면 당분간은 어디 가서 얘기에 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제
봤던 여성분들이 전 대다수였던 것 같아요. 네. 저도 그 중에 그리고 하나입니다. 저도 제가 공고학번인데 20살 이후부터 뭔가 극장에 가서 활발하게 영화를 봤지 중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극장에 가서 본 영화가 정말 손에 쉽지 않아요. 꼽거든요. 저도 맞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뭐 진짜 몇도 안 되는 것들 뭐 괴물 이런 거는 극장에서 봤던 것 같고 교복 입고 근데 09년도 이후부터 나왔을 때 솔직히 제일 힘들었던 건 어벤져스 이야기의 대화에 끼지 못하는 게 너무 힘들었었는데 누군가가 막 예를 들어 대학교 때 연애할 때 막 따라가서 보는데 뭔지 모르니까 제가 어벤져스를 보면서 자는 거예요. 아. 근데 이것 때문에 막 싸우고 너는 어떻게 어벤져스를 보면서 잘 수 있냐? 그래서 잘 수 있지. 할 수 있지. 저도 나는 어벤져스 보면서 모르는데. 잤었는데. 나는- 나이 차이가 나는데도. 네, 너무 난 모르겠는데 잘 수 있지. 그러니까 저는 이 시리즈물이나 이런 게 네. 쉽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게 너무 방대해서 사실 저는 다크나이트 보고 배트맨에 대한 되게 호기심이 되게 많이 생겼거든요. 근데 엑스맨은 사실 찾아보다가 너무 가지치기가 많이 돼 있더라고요. 호기심이 엑스맨 감당이 안 시리즈가. 되지. 네, 어. 그래서 이거는 약간 마블과 비슷한 느낌으로 이거는 포기해야겠다 이런 느낌. 로건만 보면 돼, 로건만. 근데 엑스맨 1편이랑 2편은 되게 볼만해. 1편하고 2편만 딱 봐도 대부분의 서사는 알 수 있어. 로건의 서사도 거의 1편하고 2편이 되게 그러니까 처음에 기억을 잃은 채로 나오거든요. 로건이 자기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라. 예. 어쩌다가 내가 아담한티움 뼈대를 갖게 됐는지 이런 거 이제 찾아 올라가는 얘기인데 시작부터 봐야겠네. 예, 시작 1편하고 2편만 보면 나머지는 안 봐도 돼요, 사실은. 여기 보면 엑스맨 영화 순서 개봉 순으로 작가님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네. 거의 없다 형이 한 3개에서 한 4개 정도. 요거는 보면 요거 정도만 보면 된다. 이걸 뭐 보시는 분들은 아마 대부분 로건을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네. 또 아닐 수도 있으니까 네. 13페이지입니다. 13페이지. 엑스맨 시리즈 중에 그래도 관심 있으면 요 정도는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걸 동그라미 쳐주세요. 아, 그럴까요? 네, 그러면 더 낫지 않을까. 자, 엑스맨 1편과 엑스맨 2편은 필청입니다. 꼭 필청.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전체적인 엑스맨 캐릭터들 사이의 어떤 관계나 이런 걸 알아보기 위해서 1, 2편은 꼭 보셔야 되고요. 3편은 절대로 보시면 안 됩니다. 이유가 뭐죠? 절대로 보면 안 되는 촉수 이유. 엄금. 네, 1편과 촉수. 2편에서 만들어진 것들을 자기 손으로 부셔요. 그러면 안 돼. 네, 절대로 보시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울버린 1편 촉수 언급입니다. 네. 네, 가까이도 가지 마세요. 울버린에 대한 이미지를 해할 수 있습니다. 해야 했습니다. 다니엘 헤니가 나온다 그래서 뭐 호기심에 보실 수 있는 일 수도 있는데 그리고 여기 데드풀이 나오거든요. 라이언 여기에? 레이놀즈가 나와요 여기에. 근데 이 두 사람의 팬이라도 보지 마세요. 안 좋은 기억만 생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엑스맨 퍼스트 클래스 매튜 본 감독이 만든 영화죠. 이게 보세요. 조금 애매하긴 하다 근데. 근데 그냥 보세요. 왜냐면 일단 내역이 좋긴 좋더라고요. 연계를 위해서. 네. 마이클 패스벤더와 그 제임스 맥어보이가 아주 매력적으로 나옵니다. 재밌어요. 보세요. 그리고 울버린 2 보지 마세요. 울버린 따로 된 거는 전체적으로 좋지 않네요. 네, 로건만 보시면 돼요. 네. 데이즈 오브 퓨처 패스트 필청입니다. 판빙빙 나오는 거 아닙니까? 판빙이 정말 조금밖에 안 나와요. 네. 그래서 괜찮습니다. 네. 네. 그리고 주요 캐릭터가 아니라 좀 빙빙 도는 캐릭터예요. 여기 엄청난 괜찮아요. 끝판왕 캐릭터가 나오잖아요. 네. 여기에 이제 그 로봇 뭐냐 그거. 그 로봇 이름 기억 안 나는데 센테니얼인가? 셀레스티얼인가? 아니야. 그 누가 뭐랬는데 지금. 아씨 왜 이런 게 이거 기억이 안 얘기를 나. 해야 돼요. 센티넬. 센티넬. 맞아. 네. 센티넬 그러니까 엑스맨 최고의 적이죠. 음. 그리고 여기까지는 보시면 돼요. 네. 끝. 그다음에 로건. 그다음에 로건까지 딱 보시면 깔끔합니다. 네. 아포칼립스 안 보셔도 되고요. 뭐 나 본거 같지, 데드풀은 왜 이거. 별도의 시리즈니까 보실 분만 보시면 되겠고. 본 게 좀 있네. 데드풀도 재밌는 것 같아. 아포칼립스 봤어 영화. 근데 저 궁금한 게 그럼 족같이. 세 분은 네. 지금 여기 나온 영화들을 다 보셨나요? 난 다 봤어. 저는 아닙니다. 엑스맨 다 보진 1부터 다 저는 보긴 다 봤는데 그렇게 애정을 갖고 보지 않아가지고 내용이 막 정리가 다 돼 있진 않아요. 일단 의무적으로 봤군요. 막 나왔다 섞여서 하면. 보기도 하고 막 그래서. 네. 그러면 마블 뭐 DC 이런 거 다 알고 계세요? 이 시리즈를? 다 모르지 어떻게 알아? 대충 영화로 나온 건 머릿속에 그려져 있지. 근데 원래 만화 코믹스로 그려져 있는 세계관은 너무 커서 그건 안 돼. 감당이 아무도 안 몰라 돼. 그거는. 영화로. 만든 사람도 모르나 그거. 만든 사람도 모르지. 만든 사람도 여러 명이야. 아. 한 명이 아니란 말이야. 케빈 파이기도 다 모를 걸 아마. 그래서 영화는 그냥 거기서 쏙쏙 뽑아다가 재밌어 보이는 그러니까. 것만 만드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어벤져스 나는 나름의 평가를 하는 게 그 방대한 이야기를 하나의 줄거리로 잘 엮어냈잖아. 그럼. 그래서 내가 발체력이 있는 거네. 그래서 내가 드래곤볼을 어느 정도 차용했을 거라고 얘기하는 게 예. 원래의 어벤져스 시리즈는 드래곤볼보다 먼저 있었지만 영화 마블에서 어벤져스로 정리하면서는 뭔가 좀 이야기를 좀 가져올 때가 필요했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전체적인 판을 좀 어. 가져올 곳이 필요했죠. 어. 그런 면에서 드래곤볼을 갖고 왔을 수도 있어요, 정말로. 원래 캐릭터는 드래곤볼보다 먼저 있었지만 네. 영화 어벤져스로 엮을 때는 약간 참고를 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전 개인적으로. 아니, 근데 저는 진짜 이 시리즈를 전혀 모르는 채로 휴정민을 약간 휴정맨이요? 야 휴잭맨을 그, 휴정맨 박지훈 변호사인가요? 저도 규정하자 그러거든요. 대판에서 휴정한 사람입니다. 휴정맨. 휴잭맨은 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프리즈너스나 뭐 프리즈너스 좋지. 레미제라블 이런 영화로 기억하고 있었어요. 음. 저는 근데 위대한 쇼맨. 저도 근데 절 빼고 모든 이들이 다 그냥 쇼맨 좋아요. 울버린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어가지고 프레스티지. 프레스티지도 있고. 음. 근데 저는 레미제라블이 좀 강렬했거든요. 근데 레미제라블은 근데 강렬한 영화지. 많은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다니엘 크레이그 하면 공지를 하는 것처럼 휴잭맨 하면 그냥 울버린이라고 다 기억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럼요. 메이저 영화로 제일 많이 나왔는데. 휴잭맨으로 찍은 영화가 도대체 몇 편이야? 9편이잖아. 심지어 맞아요. 데이즈 오브 퓨처 패스트에도 주인공이 휴잭맨이에요. 모든 엑스맨 시리즈에 다 나오니까 9편에. 안 나온 영화가 없어. 아포칼립스에서 잠깐 나올 거야. 위대한 쇼맨 재밌는데. 저는 별로 재미. 그래서 난 서커스 위대한 이야기? 재밌었는데. 네. 재밌. 뮤지컬이잖아 그거. 저는 저희 뮤지컬 뮤지컬 안 영화예요. 되게 유치하게 봤던 그래요? 것 저는 좀 같아요. 재밌었어요. PT 반엄. 그래요? 나는 뮤지컬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요. 저도요. 그러면 약간 어. 그래요. 대사를 왜 노래로 하는 거지? 그러지 마. 뭐 그냥 말로 하면 되잖아. 다음 주 어떻게 네. 뮤지컬 다음 특집 주 한번 다음 합니까? 주고. 뮤지컬 특집. 인도 영화 특집. 세월호 아니고. 아리스. 다음 주에 그래, 라라랜드 한번 가자. 나 다음 주에- 라라랜드도 잘 못 봤어요, 솔직히. 저도 라라랜드 라라랜드 한번 안 가자. 봤어요. 네, 저는 근데 우리나라에 뮤지컬 영화가 잘 없잖아. 맘마미아 이런 거 가면 기절하실 것 같은데. 다음 주에 확진 예정입니다. 조심해요. 말이 씨가 돼. 인도 영화 특집 다음 주에. 무조건 확진입니다.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춤춰. 야, 얘 너랑 취향이 다른 사람들도 좀 존중해 줘야 될 거 아니야 한 번쯤은. 나는 존중받고 싶거든. 근데 나는 남을 존중할 의사가 없어. 인도 영화 중에 재밌게 본 영화 있어요? 세월호. 인도 영화 중에 재밌게 본 영화. 그거 저 레슬링 네, 하는 영화. 단갈, 아, 단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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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갈은 우리 했어. 단갈은 네, 뮤지컬 했어요, 없잖아. 나는 인도 영화 볼 때마다 가슴이 두근두근해. 일단 주인공이 자세를 이렇게 딱 취하기만 하면 활 쏘는데 활에 사람 붙어서 날아가. 맞아 그런 다음에 활 있어. 쏘면 활에 두세 명 붙어 날아가거든. 그 상황을 들어 세 명이 다 쏘죠 막 이렇게. 그리고 또 활에 붙어 날아가면서 노래한다 계속. 아 존나 싫어. 알겠다. 이거. 아니 인도에서는 즐길 수 있는 엔터테인먼트가 영화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 다 때려 넣는 거라 그러더라고. 맞아요. 그래서 영화 한 편 3시간씩 하고 막 이러는 건데 네. 그건 인도 사정이죠. 그걸 왜 내가 그런 것까지 이해가면서 봐야 됩니까? 어쨌든 힘들어. 네. 좀 다양성 존중 측면에서 그래요. 뭐 더 라라랜드 좀- 정도는 어. 하면 내가 라라랜드 아직까지 안 봤거든요. 난 보긴 아예 안 봤는데. 보셨어요? 아예 안 봤어요. 아, 정말요? 정말 손이 안 가요. 미치겠어요. 대충 줄거리는 알거든요. 어. 그리고 뭔 얘기 하고 있는 건지도 알아요. 심지어 유튜브 요약 영상으로 본 적도 있기는 있어요. 근데 한번 도전해 보자. 지금 인도 베스트 영화 찾는데 제목만 봐도 다 거기 미쳐버리겠죠. 이미 포스터에서 춤출 준비하고 있어. 야 그 뭐지? 그거 뭐지? 그 슬럼독 밀리어네요. 그거 인도 맞죠? 영화야. 네. 그것도 깔끔하잖아. 어. 그것도 마지막에 춤추잖아요. 그건 견딜만해. 맨 마지막에. 그거는. 근데 그거는 근데 약간 스토리 중심이라서 네. 그거 괜찮네요. 그 감독이 걔야. 저 데니 보일이야. 확실한 근데 걸로 합시다. 정확하게 확실한 걸로 그거는 하세요. 인도 영화라고 할 수가 없지 사실. 그치, 헐리우드 영화지. 영국 영화에 가깝지. 근데도 마지막에 춤을 췄다. 와. 자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총평할게요. 창석 씨부터 가죠. 10점이고요. 와. 다시 이렇게 한 히어로의 감정을 이입해서 볼 수 있는 영화가 나올 수가 있을까? 그럼 쭉 한 최소 10년은 한 배우가 이 한 캐릭터를 가져가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아까 거의엽다 형이 얘기해 줄 때 몇 개는 망했다고 하지만 대부분은 한 캐릭터나 한 챕터를 가지고 이렇게 성공으로 이끌어온 작품들이 이제 몇 개 안 남아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로라가 이어받았는데 두 번째 나의 엑스맨이지만 잘 이어간다라고 하면 그게 또 최소 10년은 봐야 그 로라가 퇴장할 때 이런 감정을 느낄 것 같아요. 그치. 그러니까 이 영화가 한 편이 끝난 게 아니라 한 챕터, 그러니까 한 배우와 한 챕터가 끝난 느낌이라서 그런 감정을 줄 수 있는 영화 저한테는 거의 뭐 첫 번째였던 것 같아서 네. 좀 많이 크게 와닿았습니다. 뭔가 큰 울림이 좀 있었고
가슴 좀 찡하기도 했고 그래서 10점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울었습니까? 저요? 이번 좀 다시 많이 볼 때? 울었죠. 다시 볼 때도 이렇게도 울었습니까? 네, 다시 볼 때 눈물이 나더라고요. 네. 임장은요? 저도 울었죠. 아, 피할 수 없더라고요. 네, 솔직히 저도 찔끔했습니다. 네. 뭐 엉엉 울진 않았지만 어떡해. 처음 볼 때는 엄청 울었지. 어떡해. 오셨어요? 아니요. 여자들은 저는 이 서사를 모르니까. 네. 근데 이분들이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너무 와닿았어요. 맞아요. 와닿았는데 네. 이게 이해도가 확실히 낮으니까 네. 그 네이버 평점 같은 거 보면은 뭐 나는 한 번쯤은 울버린이 행복했으면 했다. 한 번쯤은 이러는데 그러니까. 이 문장은 되게 나를 울리는데 이게 네.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좀 말했잖아 계속 불행했다니까. 그리고 사랑한 사람은 제일 사랑했던 사람은 자기 손으로 죽였어. 그러니까. 얼마나 불행한 왜 캐릭터야. 그런 짓을 그러니까 너무 슬프다는 게 너무 슬프네요. 근데 이거 몰라도 저한테는 엄청 네. 네, 좋은 영화였어요. 네, 저는 이제 엑스맨을 좋아하지 않지만 그래도 울버린에 대한 애정은 어느 정도 있는 편이고 당연히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영화들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다들 아시겠지만 로드 버디 무비. 무비, 로드 무비 좋아하잖아요. 이게 섞였네요. 그러네. 맞아. 완벽한 제가 좋아하는 완벽한 조합입니다. 아 이거는 뭐 피해갈 수가 없어요. 게다가 캐릭터 좋아하고 영화도 단순한 스토리지만 그 안에 연출이 너무 좋았고 그래서 전 당연히 10점 갑니다. 작가 이제 반대 냉온탕을 좀 오가야 될 것 같은데요. 냉장이죠 너는. 저는 7점입니다. 아 영화는 그럴 수 있지, 좋았는데 그럴 수 있지. 네. 울고 싶은데 눈물이 안 나. 그러니까 이게 네가 너무 메말라서 그래 임마. 그런가 봐요. 아니 근데 그냥 그거였어요 정말. 아 이 시리즈를 봤던 사람들은 행복했겠다. 이렇게 네, 그러니까 부럽죠. 로건의 최후를 맞을 할 수 있다는 게 시리즈의 팬들이 되게 부럽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 방대한 엑스맨 시리즈를 받아들이기에는 저는 이렇게 그렇게까지 애정이 가지 않는 캐릭터였어요. 이게 로건이 처음이자 거의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일단 엑스맨 1편만 한번 보세요. 1편만. 내가 진짜 부탁한다. 1편만 한번 봐봐. 나 봤던 것 같은데. 오늘 볼게. 오늘 보고 잘게요. 1편만 봐봐. 알겠습니다. 저도 점수할게요. 음. 저는 요것만 봤을 때 딱 로건 요 편만 봤을 때 9점을 할게요. 9. 9. 그 제가 아까 전에 불편했던 그 지점 흑인 가족들이 꼭 희생이 됐어야만 하는가 물론 그 앞에 서사는 다 들어서 알겠는데 그런 거에서 불편함이 있었고 마지막에 아빠라고 부르는 부분 여러분들이 말해줘서 그 의미는 알았으나 저로서는 그 부분이 와닿지는 않았다. 너무 노골적이었다. 예, 약간 굳이 마침표를 찍어버리는 예, 느낌이죠. 굳이 알려줬어야 되는가 저렇게 했어야 되는가라는 아쉬움이 있어서 9점 하겠습니다. 네. 자, 네. 10점이고요. 휴잭맨이 울버린 캐릭터의 애착이 대단해요. 자기를 스타로 만들어준 역할이기도 하고. 당연하지. 당연히. 그래서 영화가 아무리 구려도 엑스맨의 아무리 분량이 짧아도 부르면 무조건 와서 손톱 붙이고 연기합니다. 그리고 네, 클로 붙이고. 클로 붙이고 아포칼립스 같은 경우에도 손톱 붙이는 거 되게 내일 아트 수통 같고 막 이렇게. 오늘 파츠는 뭘로 할까 막 이거 붙이는 순간 알잖아. 네일 아트도 길게 하면 엄청 손쓰기 불편하잖아. 맞아요. 제가 이만한 거 달려있는데 얼마나 불편해. 맞아. 엄청 비싸? 그래서 연장하는데. 이제 계속 수술방 들어가는 의사인 거야. 이렇게. 계속 이러고 다니는 거지. 밥도 못 먹어. 이거 어떻게 먹을 거야. 미안해요. 울버린으로 살았던 20년 동안 계속 몸매 관리를 했대요. 언제 옷장 벗을지 모르니까. 근데 로고에서는 좀 편했겠다. 먹는 거는. 그래도 근육은 뭘 마지막 네. 숲길에서 달릴 때는 피부가 늘어지긴 했으나 몸은 괜찮게 준비를 하긴 했어. 이 정도면 이제 20년이면 이제 어느 정도 못 만드는 게 그냥 생활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겠네요. 그렇죠. 김종국이에요. 훌륭한 아저씨예요. 훌륭한 아저씨. 맨 중에 맨이잖아요. 네, 진짜 의리 있는 사람이야. 아포칼립스에서 분량이 한 10분밖에 안 돼요. 근데도 나왔어. 심지어 여기서는 다 벗고 빤스만 입고 머리에 막 이상한 거 뒤집어 쓰고 그러니까 막 기억을 잃어버리고 이제 태어난 울버린을 연기해야 되는 장면이었었거든. 근데 그 정도로 본인도 애정이 있었고 보는 우리도 애정이 있었고 사실 엑스맨 1편, 2편을 보면서 와 최고의 히어로 시리즈라고 생각했다가 엑스맨 3편에서 지네들이 그렇게 열심히 만든 캐릭터를 다 죽여버려요. 프로페서 X 다 죽어요. 매그니토 이 영화에서 죽어버리거든요. 오로지 울버린만 살아남았어요. 계속 울버린이 살아있는 한은 엑스맨 시리즈가 계속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은 휴잭맨에게 정말 맨 중에 맨이라는 칭호를 줘도 하나도 아깝지 않다. 그리고 20대 때는 내가 안 아플 것 같잖아요. 약간 만도 불침일 것 같고
금강불개일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걸 대변해주는 캐릭터였었어요. 그리고 약간 물론 저와 휴잭맨의 공통점 전혀 없지만 이런 어떤 싸가지 없는 배드에스의 모습 이런 거 약간 선망하기도 했고요. 근데 그런 사람이 죽으니까 오히려 막 그 뭐지 넥스트 노래 중에 나라라 고양이 나라라 병아리 야. 나라라 병아리 가서 보면은 병아리가 죽은 걸 보면서 죽음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그러잖아요. 저는 이 영화 보면서 약간 그 이제 젊음이 끝나는 것과 나도 언젠가는 이제 이 세상을 떠날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처음으로 했어요. 영화 보면서. 제임스 맨골드 감독 정말 좋아하고요. 이 정도의 퀄리티 이거 다음에 만든 영화가 포드 V 페라리잖아요. 이 감독은 앞으로 꼭 눈여겨봐야 될 감독이다. 너무 좋은 영화 많이 만들었다. 10점입니다. 네. 남자들은 다 10점을 줬네요. 네. 아마 이 어느 정도 엑스맨의 애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10점을 안 줄 수가 없는 영화일 거예요. 그러게요. 네. 줘야죠. 네. 20년 동안 휴잭맨 보면서 그렇게 재밌었는데 즐거웠고 줘야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로건 편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저희는 또 다음 주에 즐거운 영화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두알 코어업 아재양을 알리자 룩백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